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오장 들어서 다시 오르는 모습도 있고요. 꽤 지수도 하락한 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장이 굉장히 최근에 조금 그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네네. 굉장히 저도 이제 그 견조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사실 이제 지수가 잘 빠지지 않는. 사실 최근에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제 그 대만 방문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상당히 좀 그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악재의 영향력이 뭐 굉장히 짧게 나타났어요.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짧게 소화를 해내면서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더 강하게 좀 시장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역시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죠.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순매수를 했고 오늘도 장중에 지금 또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7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순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8월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가격 측면에서의 매력도가 그만큼 높아져 있고 여기에 이제 뭐 2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상보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를 좀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견조한 반등의 흐름에 접어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아직까지 이것이 뭐 시장이 뭐 기조적으로 정말 완전히 상승장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아직까지 저는 그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아직까지 뭐 시장에 둘러싸고 있는 악재라든가 불확실성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시장의 방향성은 이제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잡혀가고 있는 상향이고 물론 이제 이렇게 강한 반등보다는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어떤 점진적인 반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제 어느덧 코스피 지수가 2,500에 가까워졌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2,500을 돌파한다면은 또 여기서 이제 한 계단식의 상승 네네.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이동근 팀장하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내일 이제 다누리 발사까지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내일 이벤트 소멸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걱정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누리호 발사 이슈가 네네. 이제 불거지면서 그 당시에 주가가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뭐 우주 산업이라든가 이런 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네. 이제 증가할 그런 어떤 가능성 여기에다가 뭐 이제 수출 이런 부분들까지 어떤 그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한번 이런 이벤트 소멸에 의한 주가의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또는 이제 향후 어떤 실적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그 완제기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그 높은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폴란드의 어떤 그런 수출 그리고 여기에 말레이시아 또 수주 이런 부분들까지 어떤 추가가 된다면은 상당히 향후에도 이런 수주 전망이 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역시 이제 그 단순히 뭐 방산이라는 차원보다도 우주 산업 관련해서 성장이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고 뭐 이제 좀 실적 전망이 나왔지만 2분기 실적도 이제 컨센서스 상회하는 호실적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이제 이런 그 이벤트의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 오히려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어떤 단기적인 이런 그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근 팀장하고 위메이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뭐 사실 이제 어제 게임주들이 어제부터 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네네. 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의 어떤 그 강세가 제일 좀 그 재료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이것이 어떤 그 업종 전체를 좀 이끈 측면이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뭐 이제 오딘이라든가 또 이제 우마무스메라든가 이런 그 히트작들이 실적의 그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산업의 그 센티멘트를 좀 이제 긍정적으로 만드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고 어제 그뿐만이 아니라 컴투스라든가 뭐 드래곤플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어제 강세를 보이면서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뭐 실적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각자 조금씩 그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위믹스 3.0의 메인넷을 다음 달에 오픈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조금 이제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컴투스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재료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네.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뭐 이제 그 신작 기대감들 아무래도 지금 게임주들은 역시 두 가지죠. 하나는 2분기 실적들이 이제 좋은 회사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반기 이게 상반기에 좀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신작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배경에는 역시 뭐 아시겠지만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금리 상승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이 부진했는데 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들 어느 정도 바닥은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아무래도 또 그 배경엔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오늘 카카오페이가 좀 강하게 오르고 있고 뭐 카카오 게임즈는 어제 이제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오르고 카카오도 오르고 카카오 그룹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하나로 묶기에는 서로 좀 다른 재료들을 네네. 가지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카카오 그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실적의 호전 2분기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재료로 작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적인 측면 어제 이제 발표가 됐지만은 역대 최대의 상반기 순이익을 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는 사실 실적은 별로예요. 실적은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아직 적자고 카카오도 이번에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일단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면은 실적이 거의 바닥이 아니냐라는 이제 하반기엔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또 이런 어떤 그 선반영된 심리들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카카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주의 대표격으로 꼽습니다. 뭐 이제 이전에 이제 성장주들이 한참 올라올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성장주들이 꺾이면서 또한 조정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황인데 이제는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 정도면은 다시 성장주들이 한번 다시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그러한 컨센서스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기저에 깔리면서 이런 카카오그룹 전체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여기에 이제 뭐 실적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순이익이 나왔습니다만은 2분기 순이익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반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래서 뭐 이제 뭐 주담대 대상을 확대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뭐 기업 대출을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진행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새롭게 중점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카카오톡 비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요해 보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런 실적을 하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여부 지금 뭐 우마무스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런칭 이후에 네네. 이런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국 팀장하고는 저걸 좀 보겠습니다. 의료 기기 업체들, 미용기기, 클래시스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최근에 조금씩 오르는 모습인데 그간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의료 미용기기 업체들은 한 차례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국면이 나왔었죠. 이전에 이제 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이와 때를 맞춰서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시너지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측면이 있는데 그 이후에 좀 조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네. 한 차례 상승에 따른 뭐 매물의 소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요. 리오프닝이 좀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바닥을 잡고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은 이제 7월 초에 14,000원에서 바닥을 잡고 지금 거기서 이제 굉장히 견조하게 오르고 있죠. 그 이전이 조금 이제 그 어떤 등락폭이 컸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좀 다지면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 뭐 여기서 어디까지 오른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확실히 이제 뭐 클래시스 비롯해서 이런 그 의료 미용기기 관련주들은 조금 저점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이에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국이 봉쇄를 해제하고 또한 이제 그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역, 미주라든가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그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주가가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네네. 조금은 저는 부담 없는 그런 접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조금 이제 길게 보시는 차원에서는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 외에 그럼 저희가 관심 가질 만한 저점 구간에서 내가 이 부분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도 관심 가지면 뭐 이제 비슷한 네. 종목 이제 JCS 메디칼 같은 종목이 이제 아무래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JCS 메디칼도 차트가 굉장히 비슷해요. 네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런 그 의료 미용기기 관련주들의 차트들이 지금 거의 6월 말 7월 초에 바닥을 찍고 네. 거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클래시스, JCS 메디칼 뭐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그 좀 관심권에 들 수 있는 네네.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캐스터, 지금 저희가 안 보면 안 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들의 관심이 높은 네네. 종목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심택이 그래도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오늘 3%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PCB 업황 전망도 긍정적인 편이고 전반적으로 좀 풍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 수급을 보니까요. 개인만 이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형 수급이 부재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동근 팀장님. 사실 이제 심택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동안 굉장히 좀 많이 오르다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역시 시장의 조정과 맥을 좀 같이 했던 측면들이 있었고 역시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은 수급입니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죠. 계속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조정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난 그런 이제 모양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는 그런 이후에 지금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주가 자체가 조금 이제 그 저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어닝 네.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실적이 좋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좀 덜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분기 뭐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267%가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은 뭐 지금 뭐 안테나 모듈이라든가 웨어러블 등에 이제 사용되는 제품군이 아무래도 이제 그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여도가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3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전망치는 분기 최고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는 조정을 받았고 실적은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같이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